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의 나눗셈을 익힘책을 풀어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을 다 푼 사람들만 이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1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825 나누기 23의 몫을 어림해보라고 합니다. 또 어림해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나눗셈과 어림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럼 확인해보면 825 나누기 23의 몫을 어림하는데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했네요. 23개짜리가 10묶음이면 230이고 23개짜리가 20묶음이면 23에서 1을 곱해서 2, 3은 6, 2는 4 46에 0이 하나 붙어 있으니까 0 하나를 붙여주면 460입니다. 그리고 23개짜리 묶음이 30묶음이면 3, 3은 9, 2, 3은 6 3, 3은 9, 2, 3은 6 그래서 69에 0 하나 붙여주면 690입니다. 23개가 40묶음이면 3, 42, 1 올라가고 2, 4, 8에 1 더하면 9 그래서 920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825 나누기 23은 825 전체값인 825가 30묶음과 40묶음 사이에 있기 때문에 825 나누기 23의 몫은 30보다는 크고 40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2번) 몫이 한 자릿수인 나눗셈의 동그라미, 두 자릿수인 나눗셈의 세모하래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몫이 한 자릿수라는 건 1부터 9까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몫이 두 자릿수라는 건 10부터 쭉 해서 99까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4개의 나눗셈을 다 계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몫이 10인 것을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187 나누기 17을 계산할 때 만약에 이 식의 몫이 10이라면 17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10묶음이 있다는 얘기니까 17 곱하기 10을 하면 아마 전체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0 하나 붙어 있으니까 0 써주고 17 곱하기 1 하면 170입니다. 그런데 원래 식의 전체 값을 봤더니 170보다 크니까 이 식은 몫이 10을 넘어간다는 얘기니까 두 자리가 된다는 얘기여서 이 식은 세모표를 할 수 있겠고 2번 581 나누기 83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한 묶음에 83개짜리고 이게 10묶음이 있다면 전체는 830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식의 전체와 10묶음일 때의 전체를 비교해봤더니 원래 식의 전체가 더 작아요. 이 얘기는 581 나누기 83을 계산하면 몫이 10보다 작다. 그러니까 몫이 한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린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 세 번째 117 나누기 13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묶음에 들어가는 개수가 13개고 그게 10묶음이 있다면 전체는 130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수를 비교해봤더니 10묶음일 때보다 원래 이 전체가 작아요. 그럼 이 얘기는 몫이 10보다 작다, 한 자릿수라는 얘기니까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고 646 나누기 34를 보면 한 묶음이 34개씩이고 그게 10묶음 있다고 생각해보면 전체가 340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수를 비교해봤더니 몫이 10일 때보다 원래 이 전체가 더 큽니다. 그 얘기는 이 식의 답은 몫이 10을 넘는다, 두 자리 수이다 라는 얘기니까 4번은 세모를 해주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1번, 4번식은 세모 표시, 2번, 3번식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나눗셈식을 계산하지 않고 한 자릿수, 두 자릿수를 구분할 때 두 자릿수의 시작인 10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깜짝 문제는 여러분 혼자서 풀어보세요. 3학년 때 배운 내용입니다. 3번 이제 두 개의 식을 계산해 보래요. 399 나누기 19입니다. 첫 번째 399 나누기 19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앞에 두 자리를 먼저 보는 일입니다.
선생님이 표시한 39는 사실은 390이라는 숫자고 거기에 19가 두 번 들어갑니다. 9, 2, 18, 1 더하고 2, 1은 2에 1 더하면 3. 그런데 사실 이 표시한 숫자는 10의 자리 위에 썼으니까 20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남아있는 거 9, 10 남아있는 19 안에 19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9 안에는 19가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9, 1은 9, 1, 1은 1. 그럼 이 식의 몫은 처음에 나왔던 20과 그 다음에 한 번 들어가니까 이거 두 번 더해서 2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른쪽 744 나누기 32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앞에 두 자리 표시한 건 74지만 사실은 74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740 안에 31은 두 번, 사실은 20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2, 1은 2, 3, 2는 6, 20번 들어가고 남은 걸 또 31로 묶어줘 볼게요. 남은 숫자는 124입니다. 124 안에 31은 그렇죠. 4번 들어갑니다. 4, 1은 4, 3, 4, 12. 그래서 이 식의 몫은 요거 두 개를 더하니까 24가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식에 기호를 써넣으래요. 계산하고자 하는 식은 528 나누기 12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이 52, 사실은 520 안에 12가 몇 번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10의 자리 위에 썼으니까 40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럼 12, 12개짜리 묶음이 40번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니은을 여기에 써주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전체에서 몇십 단위로 묶인 것을 빼줍니다. 두 번째는 디귿이라고 써주면 되겠고, 마지막은 당연히 기억이겠지만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 남아있는 48개를 또 12개로 묶습니다. 그랬더니 4개가 묶였어요. 그럼 12 곱하기 4 해서 48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의 나눗셈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몇십 단위로 묶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두 번째, 전체에서 몇십 단위로 묶인 것을 빼줍니다. 남아있는 것이 몇 묶음이 묶일 수 있는지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다음 5번. 케이블카 한 대에는 한 번에 14명이 탈 수 있습니다. 294명이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모둠을 만들려고 합니다. 몇 모둠을 만들 수 있을지를 물어보네요. 문장제를 만났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에 먼저 동그라미 쳐봅시다. 케이블카 한 대에 한 번에 14명이 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정보고, 두 번째는 전체 학생이 294명이라는 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몇 모둠을 만들 수 있는지를 구해야 합니다. 나눗셈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우리에게 필요한 식은 294 나누기 14명씩 탔을 때, 한 묶음에 14명씩 묶었을 때 몇 묶음이 나오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몇 모둠이 나오냐는 얘기네요.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앞에 두 자리 먼저 봐주면 290 안에는 14가 사실은 20번 들어갑니다. 4, 2, 8, 2, 1은 2, 그리고 남는 거 14가 남네요. 몇십 묶음, 20묶음씩 묶고 14명이 남습니다. 그럼 14 안에는 14가 한 번 들어가니까 14에서 0. 우리는 케이블카 한 대에 14명씩 총 21모둠을 만들면 전체가 다 탈 수 있습니다. 6번. 수일이는 816 나누기 16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대요. 수일이가 올바른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말을 완성해 보라고 합니다. 봤더니 수일이가 계산한 식은 816 나누기 16이네요. 몫이 49였고 나머지가 32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움말을 봤더니 나머지 32는 우리가 한 묶음에 16씩 묶으니까 16으로 더 나눌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므로 816 나누기 16의 몫은 49보다 더 묶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커져야겠죠. 우리는 이제 얼만큼 더 커지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남은 게 32니까 31을 16으로 묶으면 몇 묶음이 더 나올 수 있나요? 네, 16 곱하기 2가 6, 22, 1 올라가고 2, 1은 2에 1 더하면 3.
30이니까 우리는 두 묶음 더 묶을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이 몫에서 두 묶음이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세로셈으로 다시 계산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 식의 몫이 49 더하기 2인 5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묶음에 16씩 묶는데 17이 남았어요. 여기서 벌써 잘못했죠. 올바르게 하려면 이 부분이 4가 아니라 5였어야 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올바르게 한 식으로 816 나누기 16 두 자리 봐야 되니까 6, 5, 30 3 올라가고 5, 1은 5에 3 더하면 8 그래서 남는 건 16이고 16 안에 16은 한 번 들어가니까 16 그래서 0 이렇게 하면 수일이는 벌써 이 단계부터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도 이 부분을 실수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럼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나눗셈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